네, 안녕하십니까. 사두영미 팀의 팀장을 맡게 된 민태호입니다. 저희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게임 플랫폼 회사를 가상으로 생성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다들 게임들 좋아하시죠? 이제 게임 플랫폼 회사고요. 자, 저희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로 프로젝트 소개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3명의 인원으로 제가 팀장이고, 이제 백재근 팀원, 이제 피체린 팀원이 각각의 역할을 해줘서 이제 저희가 모였고요. 자, 프로젝트는 거의 12일부터 12월 8일까지 거의 4주 정도 진행을 했고,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선정한 이유는 저희가 게임을 좋아하기도 하고, 게임 실무에서 사용하는 게임 DB를 이제 분석하고 모델링하고 튜닝을 해보기 위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포인트로 잡은 부분은 대량 트랙비 환경에서 이제 구매, 환불, 랭킹, 가격 산정 등의 쿼리 등이 이제 병목 현상이 발생해서 이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참고로 한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스팀이라는 게임 플랫폼 회사가 있고요. 그 플랫폼 회사를 레퍼런스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진행함에 있어서 사용했던 툴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저희가 브레인스토밍 통해서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회의를 진행한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남겨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ERD 설계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큰 엔티티는 크게 4개, 유저, 게임, 커뮤니티, 그리고 구매 부분으로 해서 크게 4개의 중심 엔티티로 구성이 되었고요. 이제 보조 엔티티로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 이제 세부 항목으로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유저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저는 저희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유저들에 대한 테이블이고요. 예를 들면 게임을 구매해서 게임을 사용하는 게이머들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개발자들 혹은 이제 그 개발자들과 게이머들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유저들을 이제 관리하고 유저들의 관계를 설정하는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커뮤니티 구조고요. 커뮤니티 구조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은 저희가 나오는 게 많죠. 뭐 리뷰라든지 창작마당이라든지 뭐 뉴스라든지 공지사항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기능을 구성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임이죠.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게임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게임이 빠질 수 없는 부분이고요. 게임의 게임명이라든지 뭐 배급사 이런 부분을 게임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구조 부분이고요. 구매 부분이고요. 구매는 저희가 구매했던 게임들을 환불하거나 선물하거나 혹은 이제 라이브러리에 담아두거나 하는 부분을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전체 ERD 구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설계가 되었고요. 크게 4군데 게임, 유저, 구매, 그리고 커뮤니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로는 게임의 주요 기능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크게 4가지의 기능으로 이제 구성을 하였는데요. 게임의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과 복합 검색, 그리고 핵심 엔티티와 연동하는 부분과 이제 글로벌 서비스 부분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아까 앞서서 보셨다시피 이 부분은 게임에 대한 이제 ERD 부분인데요. 이제 중심 엔티티인 게임과 이제 보조 엔티티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구성을 하였고 그것을 매핑 테이블을 구성하여 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한 이유는 다데다 구조 처리가 용이하고 높은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별 가격 등록 부분입니다. 지역별 가격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등록하였을 때 게임을 생성하면 11개의 국가의 통화에 따른 통화가 자동적으로 지역 가격에 저장되도록 만들어진 부분인데요. 트리거를 먼저 생성을 하고
그 부분에 맞는 기준 가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준 가격에 대한 테이블 컬럼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인서트 하게 되면 기준 가격을 베이스로 환율 계산하여서 11개국 통화를 리저널 프라이스라는 테이블에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게임 검색 부분인데요. 게임은 저희가 원하는 게임들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언어가 다를 수도 있고 원하는 게 액션이라든지 뭐 FPS라든지 원하는 게 유저마다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복합 검색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스팀 게임의 지금 게임 검색 부분이고요. 그것을 이제 저희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쿼리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결과값 해당하는 내용으로 검색을 하였을 때 해당하는 데이터는 3개의 로우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자, 보시면 익스플레인을 했을 때 이 익스플레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3만 개의 게임을 저희가 활성화된 게임이 3만 개가 있는데 그 3만 개의 게임이 전부 풀스캔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퀄이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능을 개선시켜 보려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 처음에 검색 인덱스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서 검색한 결과를 저장하는 테이블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색 인덱스를 생성, 수정, 제거하는 트리거를 만들고요. 그래서 인덱스도 풀텍스트 스캔 인덱스를 만들어서 최적화로 검색할 수 있도록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튜닝된 쿼리문으로 다시 검색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결과는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익스플레인을 돌렸을 때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크게 큰 성능의 개선 부분은 없었습니다. 속도 부분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이제 처음에 찾았을 때 네임 필터로 검색 범위를 축소하였기 때문에 처음에 검색된 부분이 28,000개에서 3,800개로 굉장히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최근 3개월간 구매량 기반으로 따른 게임 랭킹을 짜는 쿼리문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등록된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검색 쿼리를 짰을 때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익스플레인 돌렸을 때 검색 결과를 얻는 데 있어서 50초라는 시간이 굉장히 걸렸는데요. 이것을 또 분석을 해보니까 퍼체이스 아이템이라는 테이블 중심으로 조인을 하기 때문에 로우 수가 엄청나게 많은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매우 느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또 성능 개선을 하려고 하니 마찬가지로 통계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그 검색 결과를 통계 테이블에 담아둘 수 있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입력하는 트리거를 만들고요. 다시 튜닝된 쿼리문을 돌려봤을 때 마찬가지로 같은 결과를 얻을 수는 있었고요. 익스플레인 돌렸을 때 시간은 0.047초 정도로 약 한 1000배 정도의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분석을 했을 때 왜 빨라졌는가 하니 이미 계산된 데이터들을 조회했기 때문에 조인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 면에서 우수한 부분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조인도 한 번밖에 수행을 하지 않아서 정렬 대상도 굉장히 작고요. 그래서 성능에서 성능 개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매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매를 맡게 된 피체린이라고 합니다. 구매에서 신경 쓴 부분은 프로세스 자동화와 구매 이력 트래킹 그리고 집계 컬럼을 추가함으로써 조회 성능을 향상시킨 건데요. 구매는 돈이 오가다 보니 쿼리문을 향상시키는 것보다는 테이블 쪽에 좀 더 집중을 하여 정합성과 이제 잘못된 값이 들어가지 않고 중복된 값이 들어가지 않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파이프라인의 결제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하는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를 하면 라이브러리에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환불 처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결제 파트는 처음에 소장용으로 구매했을 때는 결제 데이터가 구매 상세 쪽으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트리거들이 작동됩니다. 소장용 아이템인 경우에는 라이브러리에 자동 추가가 되고요. 라이브러리에 추가가 될 시 게임 다운로드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선물입니다. 구매 시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선물 쪽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선물을 받는 사람이 선물 수령을 할 시에는 라이브러리에 추가되며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수가 증가가 됩니다. 선물 거절 시는 자동 환불이 되도록 프로세스를 짜놨고요. 결제 상세 테이블에서도 스테이터스가 변경되고 환불 처리가 자동으로 진행되면 유저 쪽에 지갑 쪽에 환불된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환불 처리 같은 경우는 환불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스팀과 동일하고요. 구매 후 14일 이전 플레이 타임 2시간 이하인 구매 내역에 대해서만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서트 하기 전에 이렇게 유효성 체크를 하여 정합성을 높였고요. 환불이 승인될 시 게임 다운로드 수가 마이너스 1 되며 유저 지갑에 환불 금액을 추가가 됩니다. 집계 컬럼을 통한 성능 향상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곳에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앞서 보신 게임 테이블에서 다운로드 유저 수가 이 집계 컬럼인데요. 구매를 할 시 이쪽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얘를 활용하는 모든 쿼리문에서 굉장히 속도가 향상됐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인기 게임을 조회한다 할 때 테이블을 다 조인 걸지 않고 2개만 조인을 해가지고 게임 테이블 하나만 써가지고 속도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었고요. 예를 들어 스팀 쪽에는 이제 또 게임 도전 과제라고 게임을 할 때 퀘스트 같은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도 다운로드 유저 수와 지금 퀘스트를 완료한 유저 수의 비율 같은 걸 측정할 때 이 컬럼을 쓰게 되어 성능을 굉장히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주요 기능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뮤니티 기능 발표를 맡게 된 백재근이라고 합니다. 우선 커뮤니티 기능은 크게 4가지로 커뮤니티는 우선 크게 4가지로 창작마당, 리뷰, 뉴스, 포럼으로 나뉘었는데요. 각 기능마다 창작마당 인기 길 리스트, 신뢰도 기반 리뷰 정렬, 사용자 기반 인기 뉴스 리스트, 그리고 포럼, 공지글 우선 정렬로 4개의 기능으로 실제 게임 플랫폼에서 자주 쓰이는 핵심 요소만 골라서 구현해 보았습니다. 특히 단순 리스트 정렬 출력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가장 먼저 보여줄 가치가 있는 정보를 계산하기 위해 모든 기능의 가중치 기반 정렬 알고리즘을 정렬했습니다. 즉 각각의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지표를 수치화하고 그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배치하는 구조로 한번 구현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창작마당입니다. 창작마당은요, 전체 테이블의 구조를 일단 먼저 보여주는 페이지고요. 이 테이블은 게임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임에서 만들어진 작품인지를 기준으로 창작물을 연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 테이블을 다음과 같이 여러 기능들이 가지처럼 퍼져나가는 구조로 일단 구현해 놓았습니다. 우선 창작마당은요, 팔로우 수, 좋아요 수, 평점 이 3가지 지표로 각각 다른 가중치로 계산해서 워크숍 콘텐츠의 인기도 점수를 산출해서 이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100개의 인기 작품을 추출하는 쿼리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쿼리, 이 계산 결과가 나왔고요. 그러나 이 쿼리 개선 포인트로는요, 팔로우 수가 일단은 커뮤니티 팔로우 테이블, 워크숍 팔로우 테이블이라는 별도 테이블에서 카운트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정렬 시마다 매번 집계하는 오버헤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버헤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 시간이 6초나 돼서 조금 많이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그래서 개선 포인트로는 기존 테이블에 새로 팔로우 카운트라는 컬럼을 추가했고요. 이 팔로우 변화를 감지하는 트리거를 만들고 즉시 업데이트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정체 쿼리를 다시 개선하고 쿼리의 비용이 개선되었고요. 이렇게 약 7.3배 정도 쿼리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리뷰 테이블입니다. 리뷰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다른 테이블과 좀 다르게 리뷰는 이제 실제 게임을 실제로 보유한 사용자만 작성해야 한다는 조건을 보장해야 해서 게임이 아니라 사용자의 라이브러리 기록을 기준 키로 삼는 구조로 우선 설계되었습니다. 구매 이력이 없는 사용자의 리뷰 작성이 차단되고 리뷰와 구매 정보가 1대1로 연결돼서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는 장치로 일단 한번 구현해 보았습니다. 다음 리뷰는 정렬해서 단순히 좋아요 수가 아니라 평균 평점과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신뢰도 점수라는 새로운 컬럼을 그 기준을 만들어서 정렬했습니다. 즉 좋아요만 많은 리뷰가 아니라 편향 없이 많은 사용자에게 인정받는 리뷰가 상위에 골고루 올라올 수 있도록 구현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뉴스 테이블입니다. 뉴스 테이블도 창작마당 테이블과 비슷하게 게임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으며 그 갈래로 여러 가지 구조를 퍼져나가는 구조로 일단 구현해 놓았습니다. 뉴스는 우선 사용자가 보유한 게임의 최신 뉴스와 사용자가 보유한 게임의 최신 뉴스와 그리고 다운로드 리뷰 수를 산출한 인기 점수 기반 뉴스 목록을 각각 추출해서 두 결과를 3대7로 섞어 랜덤 셔플링한 다음에 개인 취향과 전체 트렌드를 모두 반영한 뉴스 피드를 한번 구성하는 방식으로 한번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나오고요. 소스 타입이 이제 유저 베이스와 퍼플러 베이스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뉴스 쿼리 개선 포인트는요. 뉴스 데이터는 일단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사용자의 라이브러리도 계속 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정렬로 인해 실시간 개선 비용이 좀 꽤 컸고요. 그래서 구조 개선을 위해 뉴스 집계를 스케줄러로 미리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두었고 조회가 많은 컬럼에 따로 인덱스를 추가해서 조회 비용을 크게 낮추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쿼리도 개선을 해서 실시간 쿼리 부담이 줄어들어서 뉴스 피드 렌더링 속도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바뀌도록 해놓았습니다. 우선 구조 개선 후에 실행 시간이 약 0.5초로 바뀌었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인덱스를 키를 추가해서 0.1초로 최종적으로 약 30배 정도 개선되도록 구현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럼 테이블입니다. 포럼 테이블은요, 아까 포럼 테이블 관련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게임 키를 구조로 여러 가지를 퍼지는 구조로 구현해 놓았습니다. 포럼 테이블은 포럼은 일단은 정렬 규칙도 매우 명확합니다. 공지글은 항상 위로 올리고 일반 글은 그냥 작성의 순으로 내려가는 가장 기본적인 게시판 정렬 구조를 채택했고요. 일단 실제 운영 서비스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안정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관적인 형태로 일단 구현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의 서비스는 이렇게 유저가 처음 플랫폼에 접속하는 순간부터 원하는 게임을 탐색하고 구매 결제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에서 소통하는 단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번 구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